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나이가 더 들면 자식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혹시 언젠가 자식의 삶을 방해하며 살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말입니다. 젊을 때는 자식이 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표였고,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보람처럼 느껴졌지만, 막상 나이 70을 넘어서면 마음의 방향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제는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보다 자식의 삶을 조용히 응원하며 방해하지 않고 살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커집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부담이 되는 순간은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말과 행동이 쌓이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걱정돼서 한 말인데, 나는 조언해 준다고 한 행동인데, 자식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이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키우며 늙고 자식은 부모를 모시며 어른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부모와 자식이 서로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존재인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서만 모든 것을 감당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부모로서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가느냐의 문제에 더 가깝습니다. 실제로 오래 산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고, 건강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있었고, 말 한마디를 더 아껴야 했던 순간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예전에 한 마을에 자식들이 모두 도시로 떠난 뒤에도 늘 단정하게 혼자 생활하던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늘 말했습니다. 자식이 보고 싶지 않은 날도 있지만 보고 싶다는 말보다 괜찮다는 말을 먼저 해주는 것이 부모의 마지막 역할이라고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자식들에게는 평생 잊히지 않는 안도감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이 70이 넘으면 부모로서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태가 바뀌는 것입니다. 앞에서 끌고 가는 역할에서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로, 챙겨주는 역할에서 믿어주는 역할로 바뀌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나이 70이 넘어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자식과의 관계를 다시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자식에게 미안함이 아니라 고마움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부터 하나씩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나이 70이 넘어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가장 먼저 갖춰야 할 것은 스스로의 생활을 스스로 꾸려가는 힘입니다. 이 말은 거창한 능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루를 내 손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립을 의미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식이 있으니 조금 기대도 괜찮고 힘들 때는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잦아지는 순간 자식의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무게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옛사람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제 발로 서 있을 때 가장 존중받는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나이가 들수록 더 크게 와닿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줄여갈수록 자식은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 사람이 됩니다.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한두 번의 부탁은 사랑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사랑은 의무가 되고 의무는 결국 부담이 됩니다. 예전에 한 어르신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자식이 퇴근하고 집에 와서 쉬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걸 알면서도 자꾸만 전화해서 사소한 일들을 부탁하게 되더라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컸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해졌고 그 당연함이 결국 자식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부모는 완벽한 부모가 아닙니다. 부탁이 전혀 없는 부모도 아닙니다. 다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과 정말 도움을 받아야 할 일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아는 부모입니다. 혼자서 밥을 챙겨 먹고 집안을 정리하고 병원 일정과 약을 관리하는 것, 이런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자식에게는 큰 안도감이 됩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잘 지켜내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식은 마음 편히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옛날에 시골에 홀로 살던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늘 말했습니다. 몸이 불편해도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내가 한다고 말입니다. 자식들은 그 노인을 걱정했지만 동시에 존경했습니다. 그 노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자식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혼자서도 잘 살아오셨으니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아주 큽니다. 부담으로 다가가는 부모와 필요할 때 도와주고 싶은 부모의 차이입니다. 자립은 고집이 아닙니다. 자립은 자식을 놓아주는 배려입니다. 내가 내 삶을 책임질수록 자식의 삶도 가벼워집니다. 나이 70이 넘으면 부모의 역할은 챙겨주는 사람이 아니라 안심시켜주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도 괜찮고 내일도 괜찮을 것이라는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스스로의 생활을 스스로 꾸려가는 힘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능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마음의 자립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부담을 주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나 병이 아니라 마음의 기대입니다. 외롭다는 이유로 자주 연락하고 섭섭하다는 이유로 감정을 표현하고 이해받고 싶다는 이유로 속마음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감정은 결국 자식이 대신 감당해야 할 짐이 됩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부모의 외로움까지 해결해 주어야 하는 순간, 자식은 사랑보다 부담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옛사람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짐이 아니라 그늘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늘은 필요할 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지 늘 짊어지고 다녀야 하는 짐이 아닙니다. 예전에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식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다. 너는 내 삶을 살아라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완전히 괜찮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 말 한마디 덕분에 자식은 마음 편히 자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자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늘 괜찮다고 말해주셔서 더 자주 찾아뵙고 싶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지 않을수록 자식은 오히려 부모에게 더 다가옵니다. 부모가 마음으로 독립할수록 자식의 효심은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결정권을 스스로 가지는 것입니다. 작은 일 하나도 자식에게 묻고 이것도 해도 되냐, 저것도 괜찮겠냐며 확인을 받다 보면 자식은 어느 순간부터 부모의 인생까지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 순간 관계는 뒤바뀌고 부모는 의존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물론 조언을 구하는 것과 의존하는 것은 다릅니다. 조언은 선택의 참고일 뿐이지만 의존은 선택의 책임까지 넘기는 행위입니다. 나이 들수록 이 차이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리셨다면 그 결과가 어떻든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태도를 가지는 것, 그것만으로도 자식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옛날에 한 노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자식에게 물어보지 않는다. 다만 결정한 뒤에 알려줄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 노인은 늘 단정하게 살았고 자식들은 그 노인을 존중했습니다. 여러분, 자립은 혼자 살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자립은 관계를 오래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내 삶을 내가 붙들고 있을 때 자식과의 거리는 가장 건강해집니다. 나이 70이 넘어서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몸의 자립이 아니라 마음의 자립입니다. 이것이 준비되어 있을 때 부모는 끝까지 부모로 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두 번째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말과 감정의 절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줄고 생각은 깊어져야 한다는 말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많아지면서 생각이 많아지고 그 생각이 말로 쏟아지면서 자식에게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그저 걱정에서 나온 말이고 경험에서 우러난 조언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그 말들이 반복될수록 마음의 짐이 됩니다. 왜 아직 그 일을 하고 있느냐? 건강은 괜찮은 거냐? 돈은 충분한 거냐? 같은 질문들이 쌓이면 자식은 부모와의 대화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게 됩니다. 옛말에 말이 많으면 실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실수라는 것은 특별한 악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필요 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생깁니다. 예전에 한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통화를 하면 늘 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들을 때마다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입니다. 결국 그 아들은 전화를 점점 피하게 되었고 어머니는 왜 연락이 뜸해졌는지 알지 못한 채 더 서운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부모는 말을 아끼는 부모입니다. 모든 생각을 말로 옮기지 않아도 되고 모든 감정을 공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자식에게 그대로 전하는 순간 자식은 해결사가 되어야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나는 요즘 몸이 자주 아프다. 앞으로가 걱정이다. 혹시 내가 쓰러지면 어쩌냐는 말들은 부모에게는 푸념일 수 있지만 자식에게는 책임의 신호로 들립니다. 현명했던 옛사람들은 감정은 다스릴수록 빛난다고 말했습니다. 속마음을 숨기라는 뜻이 아니라 감정을 아무데나 쏟아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자식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한마디는 실제 상황보다 훨씬 큰 안심이 됩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버틸 수 있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비교의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네 자식은 잘 산다더라. 옆집은 자식이 자주 찾아온다더라 하는 말은 자식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조언이 아니라 부담이고 대화가 아니라 평가로 들립니다. 옛날에 한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식은 각자 자기 하늘이 있는데 왜 남의 하늘을 자꾸 보여주겠느냐고 말입니다. 그 어머니의 자식들은 늘 편안하게 부모를 찾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을 줄이면 마음이 보입니다. 감정을 절제하면 신뢰가 쌓입니다. 부모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자식에게 하고 싶은 말이 생길 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이 정말 도움이 되는 말인지 아니면 그냥 내 마음을 덜어내기 위한 말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과 감정을 절제하는 것만으로도 자식과의 관계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부모가 흔들리지 않을수록 자식은 더 안정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70이 넘어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두 번째 준비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것은 스스로의 노후를 미리 정리하고 준비해 두는 태도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괜찮으니 나중에 생각해도 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나중이라는 말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고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결국 자식의 몫이 되기 쉽습니다. 자식에게 부담이 되는 가장 큰 순간은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병원 문제를 전부 맡아야 하는 순간, 생활비나 거처 문제를 대신 결정해야 하는 순간, 부모의 인생을 대신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닥칠 때, 자식은 가장 큰 무게를 느낍니다. 옛말에 대비하지 않은 평안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노후에 특히 잘 어울립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란 돈만 모아두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지, 아프면 어떤 순서로 움직일 것인지,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이런 기본적인 방향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진짜 준비입니다. 예전에 한 어르신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나는 자식에게 미안한 부모가 아니라 고마운 부모로 남고 싶어서 내 노후를 미리 정리해 두었다고 말입니다. 그분은 큰 재산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병원 정보, 생활 방식,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은 원칙을 메모로 정리해 두었고 그 메모 하나가 자식들에게는 큰 안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미리 정리해 둔 노후는 자식에게 선택의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부모가 방향을 잡아두면 자식은 돕기만 하면 됩니다. 반대로 아무 준비도 없는 노후는 자식에게 결정의 짐을 떠넘기는 결과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재산의 많고 적음보다 정리의 여부입니다. 자식에게 남길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남길 것이 없더라도 분명하게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디까지는 도움을 받을 것인지, 어디부터는 스스로 해결할 것인지 경계를 정해두는 것이 관계를 지켜줍니다. 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말보다 기록이 오래 남는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노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모의 생각과 기준이 정리되어 있을수록 자식은 불필요한 갈등과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후를 정리한다는 것은 죽음을 준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남아있는 시간을 더 편안하게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자식에게 맡기지 않고 스스로 다듬겠다는 선택입니다. 또한 자신의 삶에 대한 존중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내 결정으로 살겠다는 자세는 자식에게 가장 큰 존중으로 전달됩니다. 자식은 부모가 강해서가 아니라 준비되어 있을 때 안심합니다. 부모가 흔들리지 않으면 자식은 자기 인생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노후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미리 생각하고, 조금 귀찮더라도 정리하고, 조금 두렵더라도 방향을 정해두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이 세 번째 준비가 갖춰질 때 부모는
끝까지 부모로 남을 수 있고, 자식은 끝까지 존중으로 부모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천천히 되짚어보면 한 가지 분명해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노후는 특별한 재능이나 큰 재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스스로의 생활을 스스로 꾸려가려는 마음, 말과 감정을 절제하며 관계의 균형을 지키는 자세, 그리고 자신의 노후를 미리 정리하고 책임지려는 준비, 이 세 가지는 모두 자식을 위해서이기 전에 부모 자신을 위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서운해하지 않을까? 부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멀어지지 않을까 하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부모가 스스로 단단할수록 자식은 더 편안해지고, 부모가 흔들리지 않을수록 자식은 더 자주 다가옵니다. 부담이 없는 관계는 거리감이 아니라 신뢰에서 만들어집니다. 옛사람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 사이의 정은 붙잡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유에서 생긴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산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사랑은 자식의 삶을 존중해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 외로움을 자식에게 맡기지 않고, 내 불안을 자식에게 떠넘기지 않고, 내 선택을 내가 책임지며 사는 모습, 그 자체가 자식에게는 가장 큰 안심이 됩니다. 노년에 존중받는 부모는 말이 많은 부모가 아니라 기준이 분명한 부모입니다. 요구가 잦은 부모가 아니라 마음이 정리된 부모입니다. 자식의 삶에 끼어드는 부모가 아니라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는 부모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부모로서 할 일을 해오셨습니다. 자식을 키우며 수없이 참고 버티고 희생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공로를 스스로에게 돌려도 되는 시기입니다. 남은 인생만큼은 미안함보다 당당함으로, 부탁보다 신뢰로, 걱정보다 준비로 살아가셔도 괜찮습니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자식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지금 이 순간부터 누구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앞으로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살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스스로 해볼지, 오늘은 어떤 말을 아껴볼지, 오늘은 어떤 준비를 하나 정리해볼지,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노후의 품격을 만듭니다. 부디 남은 시간만큼은 자식에게 짐이 아닌 안심으로, 부담이 아닌 존중으로 기억되는 부모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단단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